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의 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아휴, 태연 씨,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 5월 시작인데 제 인생은 벌써 끝난 것 같아요. 민지 씨, 방송 시작하자마자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모양이네요. 고민 정도가 아니에요. 태연 씨, 제 핸드폰 좀 보세요. 방금 은행에 알림이 왔는데 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을 해버렸어요. 아니,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민지 씨만 그런 게 아닐걸요? 5월이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직장인들의 지갑에는 가장 잔인한 달, 바로 가정의 달이죠. 맞아요. 진짜 잔인한 5월이에요. 지난주에 조카들 어린이날 선물 샀죠. 어제는 부모님 어버이날 용돈 박스 준비했죠. 그런데 오늘 청첩장이 떠나러 왔어요. 그것도 무려 2장이나요. 세상에. 사람들이 왜 다 5월에 결혼하는 걸까요? 날씨가 좋으면 그냥 산책이나 할 것이지. 민지 씨, 진정하세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날씨가 좋으니까 결혼식이 몰릴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지금 민지 씨는 이른바 5월 증후군을 앓고 계신 거네요. 5월 증후군이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슬픈 병인가요? 비슷해요. 챙겨야 할 기념일은 많은데 지갑은 얇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말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경조사비나 선물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안 주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주자니 제 생활비가 없고, 정말 인맥의 무게가 제 지갑을 짓누르고 있어요. 태훈 씨는 안 그래요? 태훈 씨는 항상 계획적으로 소비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이번 달에만 축의금으로 꽤 나갔는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슬기로운 한국어 생활에서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 성인들은 5월을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이 인맥 관리라는 문화 뒤에 숨겨진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좋아요. 오늘 제 눈물 섞인 이야기들 청취자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태훈 씨, 빨리 시작해주세요. 제 지갑이 더 가벼워지기 전에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5월의 공포, 그 진실을 파헤쳐봅시다. 사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는데 왜 행복해야 할 이 시기가 어른들에게는 공포가 된 걸까요? 태연 씨, 그건 바로 달력을 보면 답이 나와요. 5월은 말 그대로 기념일의 지옥이거든요. 자, 보세요. 5월 5일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날이죠? 당연히 어린이날이죠.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 조카들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마워, 저 이번에 갖고 싶은 장난감 리스트 보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장난감 가격 보셨어요? 웬만한 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조카가 셋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제 통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하하, 조카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5월 8일은 아마 어른들에게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즘은 선물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예전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면 됐는데 요즘은 용돈 박스가 대세잖아요. 상자를 열면 돈이 줄줄이 나오는 이벤트. 그거 안 해드리면 왠지 불효자가 되는 기분이라니까요. 맞아요. 요즘은 현금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압도적으로 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가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현금이라서 효율적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눈에 딱 보이니까 더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매년 눈치 싸움이에요. 너무 적으면 죄송하고 많이 넣자니 제 카드값이 오르고 있고. 태연 씨는 부모님께 보통 얼마 정도 드려요?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저도 매번 고민해요. 이렇게 5월 초반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챙기고 나면 중순에는 또 뭐가 있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예전만큼 선물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 집이나 예전 선생님을 찾아뵙는 분들은 마음을 써야 하잖아요. 저도 은사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아휴,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민지 씨 말을 듣다 보니 5월은 정말 지출의 블랙홀 같네요. 경제학 용어로 말하자면 5월은 비정기적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예요. 평소의 생활비 외에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몰리다 보니 가계 경제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비상 정도가 아니라 계엄령 수준이에요. 제 친구들 단톡방에서는 5월에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유행이에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선물 사고 외식하고 축의금 내고 나면 정말 제 지갑은 다이어트를 너무 세게 해서 뼈만 남은 것 같아요.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하지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게 실제로 5월에는 소비 지수가 다른 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즐거운 소비라기보다 의무감에서 오는 지출이 많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 의무감. 한국 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용돈 박스, 남들 다 하는 멋진 외식을 나만 안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패스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족이나 주변 인맥을 생각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인맥을 유지하는 비용, 즉 관계 유지비가 5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지 씨, 그래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5월이 지나면 또 6월이 오잖아요. 6월에는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받아야겠어요. 태연 씨, 기대할게요. 갑자기 저도 6월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는 5월의 또 다른 복병,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 태연 씨,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정말 이번 달은 무슨 결혼식 풍년인 줄 알았어요. 제 가방 안에 지금 청첩장만 몇 장인지 아세요? 아까 세어보니까 5장이더라고요. 5장! 우와, 5장이나요? 5월이 날씨도 화창하고 꽃도 많이 피어서 메이 브라이드라는 말도 있잖아요. 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달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하객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숨만 막히나요? 통장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라니까요. 주말마다 결혼식 가느라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옷 고르는 것도 일이고 무엇보다 그놈의 축의금. 도대체 얼마를 내야 욕을 안 먹을까요? 민지 씨, 그게 참 한국인들의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축의금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왔습니다. 보통 직장인 사이에서는 이렇게들 한다고 해요. 우선 결혼식에 직접 가지 않고 축의금만 보낼 때는 5만 원. 잠깐만요, 태연 씨. 요즘 세상에 5만 원이요? 그건 너무 옛날 기준 아니에요? 요즘은 친하지 않아도 5만 원 내면 좀 눈치 보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적당한 동료 사이면 5만 원도 괜찮죠. 자,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서 밥을 먹는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정말 친한 베프나 가족 같은 사이라면 20만 원 이상을 하는 게 보통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태연 씨. 10만 원도 사실 요즘은 부족하다고요. 태연 씨 혹시 최근에 강남이나 서울 시내 호텔 결혼식 가보셨어요? 요즘 뷔페 식대가 얼만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기본이 8만 원, 9만 원이에요. 그래요? 식대가 그렇게까지 올랐나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10만 원 내고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밥 먹으면 민폐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혼자 가도 10만 원 내면 신랑 신부한테 남는 게 거의 없대요. 물가가 오르니까 축의금도 덩달아 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듣고 보니 민지 씨 말이 일리가 있네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우리 문화까지 바꾸고 있군요. 예전에는 3만 원, 5만 원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5만 원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는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는 돈들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오, 민지 씨,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축의금은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나 보험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주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돌려받는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남의 잔치에 돈을 써야 하나?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친한 친구 아니면 청첩장을 안 보내거나 축의금을 정중히 거절하는 문화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부르면 가야 하는 게 예의일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한국 사회에서 인맥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사회적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무리한 지출 때문에 관계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건 본격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결혼식은 안 가기로 했어요. 그냥 5만 원만 보내려고요. 그 대신 저는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제 정신 건강을 챙길 겁니다. 태연 씨, 저 잘했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민지 씨의 지갑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하지만 민지 씨, 그 결혼하는 친구랑 정말 안 친한 거 맞죠? 나중에 서운해하면 어떡해요? 사실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긴 한데, 몰라요. 제 청장이 먼저 서운해하고 있다고요. 네, 역시 민지 씨답네요. 축의금 문제는 결국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건강한 인맥 관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여러분, 5월의 결혼식 공격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태연 씨, 아까 축의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안 가기로 했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제 SNS를 보고 얘는 내 결혼식 안 오고 맛있는 거 먹었네?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역시 민지 씨네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5월만 되면 지갑이 비어가면서도 결혼식장에 발을 끊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죠. 바로 인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놈의 인맥. 사실 서양 친구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안 친하면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우리는 모바일 청첩장 하나에 이렇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까요? 그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공동체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민지 씨, 혹시 품앗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경 사회에서 이웃끼리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던 전통인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경조사비라는 형태로 남았게 된 거예요. 품앗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내가 네 밭을 갈아줄게. 내일은 너가 우리 집 일을 도와줘 같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동력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이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유대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한국인에게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회적 보험 같은 개념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이번에 그 친구 결혼식에 안 가면 나중에 제가 정말 기쁜 일이 있거나 혹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부르기가 민망해질 것 같아요. 결국 인맥이라는 게 서로의 시간을 사고 파는 느낌이랄까요? 오, 표현이 아주 예리한데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걸 호혜성이라고 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심리죠. 한국인들은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방명록을 이름을 적고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장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나중에 그 장부를 보면서 민지 씨가 이만큼 내줬으니 나도 나중에 이만큼 해야겠다라고 기록해 두는 거죠. 우와, 장부라니.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저는 그냥 축하해주러 가는 건데 뒤에서는 그런 계산이 오가고 있다니. 그럼 인맥이라는 건 결국 돈과 의리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인맥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싫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게 다 나중에 나의 평판이나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에흐, 태연 씨 설명을 들으니까 인맥이라는 끈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너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해야 해! 라고 말하는 느낌? 정말이지, 이 인맥이라는 끈 너무 비싸고 무거워요. 비싼 끈이라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민지 씨,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문화 덕분에 한국 사회가 고독사나 개인의 고립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더 끈끈하게 버텨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안전망이라. 지갑은 얇아지지만 마음은 든든해진다는 뜻인가요? 점심 생각하다가 그래도 저는 가끔 이 끈을 확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도 유행이잖아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집중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실제로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인맥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려는 거죠. 어? 저도 그 인맥 다이어트 찬성이에요. 태연 씨,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계실래요? 태연 씨는 제가 정말 아끼는 인맥이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
오늘 밥값은 품앗이로 각자 계산하는 거 맞죠? 에이, 태연 씨, 이럴 때는 또 정이 없으시네요. 방금 안전망이라면서요.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특유의 인맥 문화와 그 무게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지 씨, 마지막으로 정리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인맥은 적당하면 따뜻한 이불 같지만 너무 많으면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5월의 가계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인맥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명언이네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정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5월은 우리에게 가족과 인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당함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리해서 남들 따라하다가 나중에 제가 힘들면 그게 결국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태연 씨,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진정한 관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때는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리한 소비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슬기로운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똑똑한 인맥관리법 아닐까요? 와, 역시 태연 씨. 마지막까지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슬기로운 소비. 저도 이번 달 남은 기간은 정말 꼭 필요한 것에만 정성을 다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월의 공포와 인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축의금 결정 기준이나 가정의 달 지출 방어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지갑, 아니, 저희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민지 씨,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으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5월의 수많은 행사 속에서도 여러분의 지갑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마음만은 넉넉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의 고비를 잘 넘기시고 저희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월아, 제발 살살 부탁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